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아버지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도 잠시 3개의 유언장이 발견돼 충격에 빠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사로운 주말의 아침 햇살이 아파트 거실 창문을 넘어 낡은 소파 위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포근하게 피어오르며 온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윤희는 가벼운 콧노래를 부르며 정성껏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굳게 닫힌 안방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침 식사 다 차렸으니까 식기 전에 어서 나와서 밥 먹어. 강윤희의 다정한 부름에도 안방에서는 옷장을 여닫는 부산스러운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남편 박재우는 거울 앞에서 골프복과 어울리는 모자를 고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골프채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바쁜 걸음으로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재훈이 헛기침을 하며 식탁에 앉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거제처 사장들이랑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아침은 그냥 나가서 먹어야겠어. 박재훈은 신발장에서 새로 산 골프화를 꺼내 챙기며 현관문을 향해 서둘렀습니다. 평범하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주말마다 운동이나 인맥 관리를 핑계로 늘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피곤한 가장의 업무 연장선이자 유일한 휴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열고 박지수가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지수가 차가운 물컵을 들며 아버지의 바쁜 뒷모습을 향해 물었습니다. 아빠는 주말마다 하루도 안 쉬고 나가시는데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박재우는 딸의 질문에 멋쩍은 듯 큰 웃음을 터뜨리며 차키를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박재훈이 가족들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며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인 내가 주말에도 밖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야 너희 먹여 살리지.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평온하고 익숙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윤희는 식탁에 마주 앉은 딸의 밥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가득 덜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오직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직장 생활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여유로운 주말 아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완벽했던 가족의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부터 박재훈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재훈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박재훈이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거칠게 했습니다. 요즘 물건을 납품해도 거래처에서 수금이 전혀 안 돼서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강윤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의 유난히 창백하고 헬쓱해진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뭉친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빚 걱정은 말고 건강부터 챙겨. 박재훈은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도 굳게 닫힌 입술을 전혀 풀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당장 내일 아침에 막아야 할 무서운 사채이자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텅 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빨래를 개던 강윤희의 등 뒤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가 강윤희의 전화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전화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에는 험악하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욕설을 섞어가며 박재훈을 당장 바꾸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남편이 몰래 빌려간 돈을 내일까지 갚지 않으면 집으로 당장 쳐들어와 살림살이를 다 부수겠다는 끔찍한 협박이었습니다. 강윤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두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현관문을 열고 퇴근한 박지수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다급히 달려갔습니다. 강윤희가 창백해진 얼굴로 딸의 팔을 강하게 붙잡으며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방금 이상한 남자들이 전화를 해서 아빠가 거액의 빚을 졌다며 막말을 퍼붓는데 아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박지수는 놀란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애써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 역시 최근 들어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쉴 새 없이 걸려오던 독촉 전화들을 떠올리며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기가한 박재훈을 모녀가 거실에서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가족들의 날선 시선을 애써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안방으로 곧장 도망치듯 들어가려 했습니다. 강윤희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남편의 겉옷소매를 꽉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무서운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당신을 찾는데 도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당신은 괜찮아? 박재훈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거실의 차가운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섰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거실 바닥을 노려보며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만 좀 캐물어. 그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던 박지수가 어머니 앞을 막아서며 아버지를 향해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한테 화내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빚을 갚든가 하죠. 박재훈은 딸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짐승 같은 거친 신음만 내뱉으며 방으로 쾅 소리가 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낡은 방문 너머로 그의 억눌린 흐느낌과 괴로운 한숨이 거실까지 무겁게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박재훈이 평생을 읽어온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최종 부도 처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줄이자 자랑이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쉴 새 없이 날아오는 붉은색 글씨의 압류장과 빚쟁이들의 험악한 발길질에 평온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끔찍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편함에 터질 듯이 쌓인 살벌한 빚 독촉장들을 거실 바닥에 쏟아부은 강윤희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강윤희가 구겨진 종이 서류들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천장을 보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토로했습니다. 어떡해. 평생을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살았는데 우리 가족한테 이런 천벌이 내려질 수가 있어. 박지수는 눈물범벅이 되어 무너져 내린 어머니를 꽉 끌어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소름 끼치는 협박 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대며 집안의 남은 평화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재훈은 삶의 모든 의지와 희망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안방문을 안에서 굳게 걸어 잠근 채 며칠 동안 한 발자국도 거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앞을 서성이던 박지수가 차가운 문을 두드리며 애타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며칠쯤 물 한 모금도 안 드시고
어두운 방에만 누워 계시면 어떡해요. 제발 문 좀 열고 제 얼굴 좀 보세요. 어두컴컴하고 적막한 방 안에서는 작은 기침 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박지수는 굳게 잠긴 문고리를 붙잡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을 든든하게 지탱하던 단단한 울타리가 형체도 없이 바스러지며 깊은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거리를 스산하게 적시던 우울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박지수는 종일 이어진 고된 업무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져 있었지만 집안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서늘하고 적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야 할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구두를 대충 벗어 던지고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빠, 저 퇴근하고 왔는데 거실불도 안 켜고 여태 방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빠! 박지수는 벽을 더듬어 익숙한 위치에 있는 거실 형광등 스위치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거실 전체가 환해지자마자 박지수의 두 눈앞에 믿기 힘든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즐겨 앉던 낡은 소파 아래에 박재훈이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다 비워진 수면제통과 맛이 담은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독한 알코올 냄새가 거실 공기를 가득 채우며 박지수의 코끝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박지수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동쟁이 치고 아버지의 곁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아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여기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누워만 계시면 안 돼요. 아빠! 박지수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박재훈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흔들어 깨워도 박재훈의 몸은 헝겊 인형처럼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늘고 위태로운 숨소리만이 간신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황급히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는 터치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할 만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는데 숨을 제대로 안 쉬니까 제발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수화기 너머의 구조대원은 침착한 목소리로 정확한 주소를 묻고 응급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박지수는 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멈춰가는 박재훈의 가슴을 온 힘을 다해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불어넣고 흉부를 누를 때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아버지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끔찍하고 길게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빠, 제가 빚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저랑 엄마를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버리지 마세요. 박지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멈추지 않고 흉부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단지의 무거운 고요함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주황색 구급복을 입은 대원들이 커다란 들것을 들고 열린 현관문 안으로 다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박지수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박재훈의 동공을 플래시로 비추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솜씨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박재훈을 들것에 실어 신속하게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호자분, 당장 구급차에 타시고 가스밸브나 문단속은 저희가 할 테니까 서두르세요. 한 구급대원이 혼이 나간 듯 서 있는 박지수의 팔을 잡아 끌며 구급차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구급차는 붉은 경광등을 요란하게 번쩍이며 텅 빈 방거리를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차량 내부를 채운 생체 신호 기계들의 날카로운 알림음이
박지수의 심장을 사정없이 조여왔습니다. 박지수는 의식이 없는 박재훈의 커다란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들리지 않을 애타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우리 아빠 손이 아직 이렇게 따뜻한데 제발 심장이 멈추지 않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구급대원은 무전기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과 긴박하게 연락을 취하며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거대한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구급차가 급정거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빠르게 달려 나왔습니다. 들것에 실린 박재훈은 눈부시게 하얀 조명이 켜진 응급실 안쪽 중증 외상구역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지수는 굳게 닫힌 처치실 자동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응급실 안에는 의료진들이 박재훈의 위안에 남은 독한 약물을 빼내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환자분 숨이 넘어가니까 당장 기도부터 확보하고 서둘러 위세척 시작하세요. 의사의 다급하고 날카로운 외침이 두꺼운 문을 뚫고 박지수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처치실 밖 대기 의자에 주저앉은 박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만 하염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괴로워하던 아버지의 헬쑥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일찍 퇴근했더라면 아버지가 이렇게 끔찍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긴 시간이 무겁게 흐르고 마침내 처치실에 굳게 닫혔던 문이 천천히 옆으로 열렸습니다. 박재훈 환자분 보호자분 계시면 지금 당장 처치실 안으로 들어와서 제 설명 좀 들으세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담당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기실을 향해 걸어 나오며 그녀를 불렀습니다. 박지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의사의 입술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의사는 들고 있던 은색 차트를 내려놓으며 어둡고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환자가 치사량에 가까운 강력한 약물을 복용해서 생명을 장담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눈앞이 아찔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이대로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제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박지수는 의사의 하얀 가운 소매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의사는 고비를 넘기기 위해 환자를 당장 집중치료가 가능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박재훈은 온갖 복잡한 기계들에 둘러싸인 채 바퀴 달린 침대에 실려 처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코와 입에는 굵은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지수는 멀어져 가는 아버지의 야윈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가슴이 쳤습니다. 아빠가 눈 뜨실 때까지 제가 병원 밖에서 꼼짝 않고 기다릴 테니까 제발 무사히 돌아오셔야 해요. 간호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박지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박재훈이 중환자실로 올라가고 난 뒤 박지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원무과 접수 창구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건네준 복잡한 입원 수속 서류들과 수술 동의서에 연달아 서명을 마쳤습니다. 집에서부터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조차 챙기지 못했던 박지수에게 거액의 수납고지서가 쥐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에 이어 눈덩이처럼 불어날 병원비가 그녀의 목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오늘은 응급실 비용만 먼저 결제하시고 나머지 병비는 추후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원무과 직원은 핏기가 없는 박지수의 안색을 살피며 딱하다는 듯이 서류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모든 수속을 마치고 중환자실 앞 차가운 대기실 의자로 돌아온 박지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한 간호사가 투명한 비닐백을 들고 박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비닐백 안에는 냄새나는 토산물로 얼룩진 박재훈의 낡은 겉옷과 소지품들이 무질서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비닐백을 박지수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이거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실 때 입고 계셨던 옷과 주머니에 있던 소지품들이니까 보호자분이 확인하고 챙겨가시면 됩니다. 박지수는 두 손을 내밀어 묵직하고 차가운 비닐백을 건네받으며 간호사에게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명한 비닐백 안에는 박재훈이 쓰러질 당시 입고 있던 회색 점퍼와 낡은 가죽 지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지수는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홀로 앉아 그 가방을 마치 아버지의 손인 양 소중하게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붉게 충혈된 시선으로 굳게 닫힌 중환자실의 육중한 철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듬직한 가장이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짓눌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 가족에게 들이운 이 끔찍하고 잔인한 불행이 모두 끝나는 걸까? 박지수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터져나온 울음을 억누르며 어두운 병원 구석 한쪽에 한없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는 기계적인 백색 소음만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딱딱한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린 채 아버지가 남긴 비닐백을 조심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토산물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낡은 겉옷 주머니를 살피던 중 그녀의 손끝에 차갑고 낯선 금속의 촉감이 닿았습니다. 박지수가 겉옷 안주머니에서 검은 기기를 꺼내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아빠가 쓰던 휴대전화는 분명 집에 두고 왔는데 왜 이런 게 외투 안에 들어있는 거지? 박지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액정 화면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평소 아버지가 사용하던 투박한 케이스의 휴대전화와는 전혀 다른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기종이었습니다. 그녀가 옆에 있던 버튼을 누르자 어두웠던 화면이 환하게 켜지며 지문 인식을 요구하는 자물쇠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비밀을 가졌길래 이런 걸 몰래 숨기고 다녔을까 하는 강렬한 의구심이 박지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침 중환자실의 면회를 알리는 짧은 안내방송이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낯선 휴대전화를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넣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중환자실의 두꺼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지수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창백하게 굳어있는 박재훈의 침상 곁으로 다가가며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춥게 누워 계신 거예요. 제발 눈 좀 뜨고 제 얼굴 좀 보세요. 박지수는 생사의 기로에 선 아버지의 가여운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링것줄이 어지럽게 연결된 박재훈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 든 낯선 휴대전화의 존재가 계속해서 그녀의 이성을 차갑게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지수는 간호사가 다른 환자의 처치를 위해 병상 커튼 너머로 사라진 틈을 타 주변을 재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박재훈의 오른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기를 쥔 그녀는 의식불명인 아버지의 굳은 엄지손가락을 잠금화면 센서 위에 살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박지수가 굳게 닫힌 아버지의 두 눈을 바라보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대체 저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뭘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하신 건지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박지수가 손가락을 밀착시키자 짧은 진동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잠금 화면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열리자마자 쏟아지듯 화면 가득 채운 것은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신저 알림창이었습니다.
오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발신자에게서 끊임없이 도착해 있는 노골적인 애정 표현들에 박지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급하게 화면을 스크롤하며 대화방을 열어본 박지수의 두 눈동자가 경악으로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와 사진첩 안에는 박재훈이 오수진이라는 상간녀와 수년간 깊은 불륜관계를 맺어온 끔찍한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아버지는 고급 레스토랑과 모텔을 들락거리며 추악한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재훈과 상간녀의 다정한 사진을 보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가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릴 때 아빠는 이 여자랑 외제차를 타고 여행을 다녔단 말이야? 박지수는 쏟아지는 구역질을 참기 위해 한 손으로 입을 강하게 틀어 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듬직한 가장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끔찍한 악마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짙은 배신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전화의 기본 메모장 앱을 터치했습니다. 메모장 앱 안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오늘 날짜로 작성된 3개의 각기 다른 문서 파일이 나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노골적으로 유서라고 적힌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본 박지수는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 침상 난간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내 강윤희와 딸 박지수에게 남긴 2통의 유서에는 자신을 용서하라는 가식적인 말과 함께 산더미 같은 빚을 뻔뻔하게 떠넘기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박지수가 입술을 힘껏 깨물며 핏발선 두 눈으로 뻔뻔한 유서의 글귀들을 노려보며 소리 없는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바친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 지옥 같은 빚더미를 다 떠안으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박지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상간녀 오수진 앞에 3번째 유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던 그녀의 뺨 위로 참을 수 없는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오수진에게 남긴 유서에는 사랑하는 나의 여보라는 역겨운 호칭과 함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파산에서 빈 털터리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 자신이 미리 은닉해둔 서울 요지의 상가 건물과 거액의 현금을 철저하게 상간녀 명의로 빼돌려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지옥 같은 빚을, 상간녀에게는 평생 먹고 살 부를 남겨준 끔찍하고 기만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박지수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박재훈의 잿빛 얼굴을 내려다보며 치밀어 오르는 증오를 내뱉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빠도 아니고 가장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빚을 저희한테 다 덮어씌우고 도망치려고 한 거잖아요. 박지수는 가족을 철저히 속이고 죽음을 방패 삼아 내연녀의 배를 불려주려 한 비정한 아버지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는 그녀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따뜻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박지수의 가슴 속에는 차갑고도 거대한 복수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박지수의 이성은 곧 무서운 속도로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거치게 닦아내며 분노로 심하게 떨리는 두 손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추악한 배신 앞에서 마냥 무너져 내리며 슬퍼할 시간조차 아깝고 사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박지수가 입술을 꽉 깨물며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내 손으로 남겨놔야 해. 박지수는 재빠르게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아버지가 숨겨둔 판도라의 상자를 카메라 렌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화면 속에는 가족을 철저히 기만한 더러운 흔적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오수진과 모텔을 예약한 결제 내역부터 낯뜨거운 애정 행각들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와 딸에게 무책임하게 빚을 떠넘기고 상간녀에게 은닉재산을 남긴다는 세 통의 유서 내용까지 전부 선명하게 새겼습니다. 박지수가 몸을 숙인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평생 우리 가족의 피를 빨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꾸몄다니 절대 용서 못해. 박지수는 녹화 버튼을 눌러 촬영을 종료하고 완벽하게 복사된 증거들을 확인하며 가슴 깊이 분노를 새겨 넣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막 마쳤을 무렵 중환자실 바깥 복도에서 다급하고 요란한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고 겉옷조차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사색이 되어 달려온 강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엉클어진 머리에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헐떡이며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 앞을 불안하게 서성였습니다. 강윤이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차가운 병원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지수야, 아빠는 무사한 거니? 대체 갑자기 우리 남편한테 왜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야? 강윤희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위태롭게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의 참담한 모습을 본 박지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가 남긴 더러운 불륜과 충격적인 유서의 실체를 밝힌다면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자리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박재훈의 비밀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으며 지퍼를 굳게 잠갔습니다. 박지수가 바닥에 쓰러진 강윤희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마음 굳게 먹고 진정하세요. 박지수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서늘하게 굳어버린 표정을 차마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는 강윤희의 애달픈 통곡 소리에 박지수의 속은 까맣게 들어갔습니다. 평생 묵뚝뚝한 남편만 바라보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희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훗날의 철저한 반격을 위해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 이 거대한 비밀을 무덤덤하게 덮어두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지수가 애써 담담한 척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며 강윤희를 부축해 대기실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아빠가 무사히 눈 뜨실 때까지 제가 엄마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 제발 너무 알아눕지 마세요, 엄마. 박지수는 어머니의 차갑고 거칠어진 손을 꽉 쥐며 속으로 칼날 같은 복수를 수백 번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강윤희가 지친 몸을 이끌고 뜬 눈으로 박재훈의 병실 앞을 지키는 동안 어느새 깊고 어두운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박지수는 홀로 인적이 드문 병원 비상구 계단으로 자리를 옮겨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비상구에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그녀의 창백하고 굳은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켜고 아까 모아둔 영상들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아빠가 만약 기적처럼 깨어나면 무슨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아주 철저하게 짓밟아 줄게. 박지수는 아버지가 눈을 떴을 때 벌일 가증스러운 연기와 뻔뻔한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치밀하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박재훈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일반 병실로 무사히 옮겨졌습니다. 강윤희는 파리하게 마른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윤희가 박재훈의 거칠어진 뺨을 쓰다듬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빚은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갚을 테니까 다시는 제발 그런 무서운 짓 좀 하지 마. 강윤희는 참았던 설움이 물려오는 듯 남편의 좁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재우는 자신을 간호하느라 반쪽이 된 아내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병실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도피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해 몹시 짜증이 난 듯 미간을 잔뜩 짓부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따뜻한 오후 햇살마저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차갑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마침 강윤희가 남편이 먹을 부드러운 미음과 갈아입을 새 환자복을 챙기기 위해 잠시 병실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안에는 며칠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엿보던 박지수와 침대에 누워있는 박재훈 단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재훈이 헛기침을 쿨럭거리며 한없이 불쌍하고 처량한 목소리로 딸을 향해 자기 연민을 쏟아냈습니다. 아, 지수야, 애비가 능력이 없어서 너와 엄마한테 큰 짐만 지워주고 정말 미안하게 됐다. 아유, 내가 그때 죽었어야 이 지긋지긋한 빛이 다 끝났을 텐데. 박지수는 아버지의 그 가증스러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새빨간 거짓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뻔뻔하고 역겨운 연기를 잠자코 참아줄 알량한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지수는 보호자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의 병상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수백 번도 넘게 돌려보았던 치밀한 복수의 증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눈동자로 박재훈의 흔들리는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지수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겉옷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빠가 저희한테 정말 뼈저리게 미안해야 할 이유가 고작 그 알량한 빚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박재훈은 평소와 달리 무섭도록 싸늘한 딸의 태도에 크게 당황하며 쩍쩍 갈라진 입술을 축였습니다. 그의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이 딸의 손에 단단히 쥐어진 휴대전화 화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미리 녹화해둔 증거 영상의 재생 버튼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서태창이라는 가명으로 모텔을 예약한 정황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텔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303호 예약해주세요. 오늘도 저녁 8시 두 사람 303호 예약 부탁합니다. 라는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병실의 무거운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박지수가 휴대전화 화면을 박재훈의 얼굴 바로 앞까지 바짝 들이밀며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서태창이라는 가명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 모텔에 다니셨는데 설마 이 모든 게 남의 일이라고 변명하시진 않겠죠? 박재훈은 화면 속에 떠오른 자신의 추악한 과거 행적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거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파들파들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수는 재빠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아버지의 다급한 손길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영상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상간녀 오수진과 2년 동안 쉴 새 없이 주고받은 낯뜨거운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철저히 기만하고 다른 여자와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던 더러운 미러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박지수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병상에 웅크린 박재훈을 마치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면서 매일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때 아빠는 이 오수진이라는 여자랑 사랑 타령을 하면서 호화롭게 즐기셨네요. 박재훈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핏기가 가신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런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완벽했던 비밀이 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에 그는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박지수의 자비 없는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화면에 재생바를 넘기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작성했던 세 통의 유서가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막대한 빚을 뻔뻔하게 떠넘기고 내연녀에게는 몰래 숨겨둔 상가와 거액의 현금을 모두 넘긴다는 기만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수가 터져나오는 끔찍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병실이 떠나가라 거치게 소리쳤습니다. 평생을 바친 엄마한테는 남은 빚이나 평생 갚으라고 덮어씌우고 상간녀한테는 수백 원대 건물과 돈을 몰래 남겨주려고 그 역겨운 쇼를 하신 거잖아요. 모든 진실이 발가벗겨진 박재우는 그제야 자신의 비밀 휴대전화가 딸의 손에 넘어갔음을 깨닫고 짐승처럼 씩씩거렸습니다. 그는 미안함이나 일말의 죄책감은커녕 핏발이 선 두 눈을 부릅뜨고 침대에서 억지로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재우는 방금 전까지 눈물을 찔끔거리며 죽고 싶었다고 가증스럽게 연기하던 나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딸 앞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내연녀를 감싸고 은닉한 재산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추악한 속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덮고 있던 하얀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며 박지수를 향해 적반하장의 태도로 날선 이빨을 흉하게 드러냈습니다. 박재훈이 뻔뻔한 얼굴로 내연녀를 두둔하며 박지수를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네가 감히 애비 물건을 함부로 뒤져서 이런 걸 몰래 빼돌려? 그깟 빚은 너희가 알아서 갚으면 될 일이지. 수진이는 아무 죄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자신과 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끝까지 상간녀만 감싸두는 아버지의 끔찍한 모습에 박지수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마지막 연민의 조각마저 완전히 바스러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깊은 절망과 지독한 배신감이 박지수의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따뜻했던 울타리는 애초에 아버지가 치밀하게 짜놓은 교활한 거짓과 기만의 연극무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박지수는 거칠어진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아버지와의 모든 감정끈을 냉정하고 독하게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지수가 명백한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며 박재훈을 향해 쐐기를 박듯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 아버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니까 앞으로 차가운 법정에서 이 모든 더러운 죄값을 아주 철저하게 치르게 될 거예요. 박재훈은 도끼가 바짝 오른 딸의 서늘하고 매서운 기세에 눌려 허공에 허우적거리던 손을 맥없이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이중생활과 재산 은닉 계획이 산산조각 났다는 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거친 숨소리만 쌕쌕거리며 내몰아쳤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이 팽팽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햇빛을 가리며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박지수와 박재훈이 서로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쏘아붙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야, 무사히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거치게 열리며 화려한 호피 무늬 코트를 입은 오수진이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박지수를 매몰차게 밀쳐내고 박재훈의 침상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오수진은 박재훈의 손을 덥석 부여잡고 눈물조차 나지 않는 두 눈을 비비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데? 남의 남편 손을 함부로 잡고 그런 망측한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면회를 마치고 남편의 속옷을 챙겨서 막 병실 안으로 들어선 강윤희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상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낯선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강윤희는 당황한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가 오수진의 어깨를 거치게 잡아챘습니다. 멍측한 소리라니. 대기야말로 재훈 씨 사랑하는 여자에게 무슨 막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오수진은 강윤희의 손길을 불쾌하다는 듯이 신경질적으로 쳐내며 몸을 획 돌려 세웠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본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뻔뻔하게 맞섰습니다. 오수진의 기가 막힌 적반하장 태도에 강윤희는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이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당신이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건데. 강윤희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박재훈을 바라보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 미치광이 같은 여자를 당장 내쫓아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박재훈은 아내의 절규를 철저하게 외면한 채 오수진의 손을 더욱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괜히 사람 잡지 말고 당신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잠깐 나가 있어. 박재훈은 오히려 아내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윽박지르며 상간년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간호한 아내의 헌신을 시궁창에 처박듯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배신과 폭언을 정통으로 맞은 강윤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줌마가 평생 빚 갚느라 식당 바닥이나 닦고 다닐 때 오빠는 나한테 매일 명품백 사주고 좋은 데만 데려갔어. 오수진은 박재훈의 든든한 방어막 뒤에 숨어 얄미운 입술을 삐죽거리며 강윤희를 더욱 악랄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2년 동안 얼마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불륜 행각을 벌였는지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그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들은 강윤희의 심장을 날카로운 빗으로 수백 번 난도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오빠가 나한테는 빚 다 빼고 건물 챙겨준다고 유서까지 다 써놨으니까 아줌마는 평생 그 빚이나 갚어. 오수진은 가방에서 명품 선글라스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승리자라도 된 양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박재훈이 가족을 기만하고 은닉한 재산과 유서의 존재를 본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밝혀버린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강윤희는 두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당신 하나만 보고 헌신한 나한테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강윤희는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내려치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참담한 배신감과 지독한 슬픔이 뒤섞인 피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가정을 지켜온 숭고한 시간이 한순간에 더러운 오물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숨 좀 쉬어봐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면 절대 안 돼요. 박지수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 어머니를 다급하게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살뜰하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뻔뻔한 두 사람은 모녀의 끔찍한 절망을 구경하며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 늙어서 꼴사납게 바닥에서 질질 짜지 말고 당장 짐 싸서 오빠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버려. 오수진은 바닥에 쓰러진 모녀를 향해 혀를 끌끌 차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도끼 어린 말을 내뱉었습니다. 박재훈 역시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버리며 짐승보다 못한 비정한 가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상간녀의 뻔뻔하고 악랄한 태도는 모녀의 가슴에 영원히 뽑히지 않을 거대한 대못을 잔인하게 박아 넣었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이 내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대가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똑똑히 기다려. 박지수는 눈물을 범벅이 된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며 오수진과 박재훈을 향해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머니를 힘껏 부축해 일으키며 병실 밖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구역질 나는 병실 안에 단 1초라도 함께 숨을 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한 그 더러운 유서가 법정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거야. 박지수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병실 바닥에 흩어진 짐들을 무침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굳게 닫힌 병실 문을 쾅 소리가 나게 열어젖히며 차가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병실 안에는 끝까지 반성 없는 비정한 아버지와 뻔뻔한 상간녀의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만 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빠져나온 박지수는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강윤희를 부축해 택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회색빛 도심 풍경처럼 모녀의 마음은 처참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꽉 쥐며 결연한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엄마, 이제 2번 다시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눈물 흘릴 필요 없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강윤희는 딸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박지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결에는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끝모를 분노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실 박지수는 박재훈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그 참담한 시간 동안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치명적인 비밀 휴대전화를 품에 안고 곧장 상속 및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치밀한 법적 자문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지수가 건넨 완벽한 동영상 증거들을 확인하고 승소를 확신하며 즉각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의 명백한 기만 행위와 은닉 증거라면 빼돌린 재산을 100%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소송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박지수는 그 날카로운 조언에 따라 오수진의 명의로 넘어간 상가와 흐름을 추적해 모든 입증 자료를 산더미처럼 모아두었습니다. 박지수는 병원을 나선 그 길로 다시 로펌을 찾아가 준비된 소장에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수진을 상대로 한 막대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박재훈이 빼돌린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이 법원에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뚜렷한 증거를 바탕으로 오수진의 모든 은닉 재산에 신속하고 강력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상간녀는 우리가 걸어둔 가압류 때문에 상가 건물을 이런 한 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할 겁니다. 정 변호사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을 박지수에게 건네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지수는 법원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받아들고 그제야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미세하게 풀었습니다. 한편 오수진은 은닉한 상가 건물을 급히 처분하고 현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하려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상가에 거액의 가압류가 걸려 거래가 전면 중단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패닉에 빠진 오수진은 신경질적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박재훈의 번호를 거치게 눌렀습니다. 오빠 딸년이 내 건물에 가압류를 걸어서 당장 한 푼도 못 건지게 생겼는데 당장 이 소송 취하하라고 소리 안 칠 거야? 오수진은 자신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무너지자 악에 받쳐 병실에 누워있던 박재훈에게 미친 듯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휴대전화 스피커를 찢을 듯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연녀의 빗발치는 원망에 당황한 박재훈은 황급히 링거를 뽑아 던지고 박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장이라는 오만한 착각 속에 빠져 딸을 향한 잔인한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의 다급하고 추악한 협박이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네가 미쳐서 수진이 재산에 손을 대다니. 당장 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빚더미에 앉아서 평생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주마. 박지수는 핏대가 선 박재훈의 협박을 조용히 녹음하며 일말의 동요도 없는 얼음장 같은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역겨운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내고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당신이 몰래 숨겨둔 그 더러운 돈은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뺏어올 테니까 차가운 법정에서 그 잘난 혓바닥으로 실컷 변명해 보세요. 박지수는 박재훈이 미쳐 대답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차갑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녀는 박재훈의 번호를 완전히 차단하고 휴대전화를 거칠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단호한 통화 내용을 곁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강윤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박재훈과의 낡은 혼인서약서와 빛바랜 가족사진을 거실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무능한 남편에 대한 미련과 헛된 희망을 완벽하게 잘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청춘을 바쳐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거뒀으니 나도 이제 남은 인생을 걸고 그놈들과 끝까지 싸울 거야. 강윤희는 바닥에 흩어진 과거의 조각들을 발로 짓밟으며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눈물 대신 복수를 향한 뜨겁고 강렬한 투지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녀는 그날부로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단절하고 재판 준비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무섭게 매달렸습니다. 박지수는 밤을 새워가며 오수진의 차명 계좌로 넘어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붉은색 펜으로 일일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피곤함조차 잊은 채 치밀한 법적 그물망에 오를 하나하나 빈틈없이 엮어갔습니다. 기나긴 기다림과 치열한 준비 끝에 마침내 오수진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첫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강윤희와 박지수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거대한 법원 건물 앞에 결연한 표정으로 나란히 섰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우뚝 솟은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기둥이 두 사람의 무거운 발걸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수는 긴장으로 굳어진 강윤희의 손을 꽉 잡아주며 법정 문을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법원 복도를 무겁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피고석에는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든 오수진과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 박재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참석하며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원고 강윤희와 피고 오수진 간의 첫 변론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묵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깨며 본격적인 진실 공방에 거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박지수와 강윤희는 방청석 제일 앞자리에 앉아 피고석의 두 사람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운 시선을 쏘아 보았습니다. 법정 안의 무거운 공기는 이제 막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위태롭고 서늘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서늘한 냉기가 감돌 만큼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 제일 앞자리에 앉은 강윤희와 박지수는 피고석을 향해 분노로 이글거리는 시선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석에 나란히 앉은 오수진과 박재훈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이 방청석을 흘겨보며 변호사를 향해 거만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랑 딸년이 무슨 억지를 부리든 내가 오빠한테 받은 건물은 절대 못 뺏기니까 알아서 잘 막아요. 오수진은 화려한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을 매만지며 코웃음을 흥하고 쳤습니다. 오수진의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뻔뻔한 변론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불륜 행각을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의지해온 아름답고 애틋한 사랑으로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친 끔찍한 배신을 마치 피치 못할 사연이 있는 로맨스처럼 떠벌리는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수진의 변호사가 가짜 서류 뭉치들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건물을 양도받은 것은 강압이 아닌 자발적인 사랑의 증표일 뿐입니다. 그는 오수진이 재산 형성에 큰 정신적 기여를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오수진 역시 증언석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불쌍한 척 눈물을 쥐어짜내며 자신이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 빚을 떠넘긴 것은 박재훈의 단독 결정일 뿐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철저하게 꼬리를 잘랐습니다. 오수진이 손수건으로 가짜 눈물을 찍어 누르며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빚을 지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트집을 잡고 건물을 내놓으라고 난린지 모르겠어요. 오수진은 증언을 마치고 강윤희를 향해 비열한 미소를 흘리며 당당하게 피고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두 사람의 태도에 방청객들조차도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강윤희는 끓어오르는 분노에 두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박지수 측의 정 변호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정 변호사가 판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증거화면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지며 박지수가 병실에서 몰래 촬영했던 박재훈의 비밀 휴대전화 화면이 커다랗게 나타났습니다. 서태창이라는 가명으로 단골 모텔 주인과 상습적으로 방을 예약한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어서 오수진과 주고받은 낯뜨거운 애정 행각과 노골적인 불륜 메시지들이 법정 가득 생생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오수진이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거 다 조작된 가짜 영상이라니까! 당장 끄지 못해요? 오수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미친 사람처럼 발악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의 맹렬한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박재훈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직전 오수진에게 몰래 상가를 넘긴 금융거래 내역서 원본을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가족을 속이고 고의로 빚을 떠넘기기 위해 치밀하게 재산을 빼돌린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들이 쏟아지자 오수진의 변호사조차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재훈은 불리해진 상황을 참지 못하고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는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딸과 아내를 향해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박재훈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박지수를 노려보며 마이크가 찢어질 듯이 고함을 쳤습니다. 건방진 것들이 어디서 감히 가장의 재산에 탐을 내고 재판질이야? 이 빚은 죽을 때까지 너희가 갚아야 해! 박재훈은 이성을 잃고 법정 경위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난동을 부리며 추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끝까지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박재훈의 기만적인 망언에 법정 안은 거센 야유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들은 입을 모아 두 사람의 뻔뻔함에 분노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참다 못한 재판장이 나무망치를 거칠게 내리치며 장례를 엄격하게 정리했습니다. 재판장의 불호령에 박재훈은 흠칫 놀라며 목을 움츠렸고 오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재판장은 두 사람의 교활한 거짓말과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상간녀의 오만한 성벽이 완벽한 증거 앞에서 처참하게 허물어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윤희는 딸의 손을 꽉 쥐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뜨거운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변론 절차를 마치고 기록을 덮으며 단호하게
재판의 끝을 알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 이 시간에 최종 선고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하자 법정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박지수 모녀의 승리로 굳어지며 상쾌하게 바뀌었습니다. 2주라는 피말리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최종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법원 주변으로는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뭇잎들을 쓸쓸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피고 오수진 명의로 이전된 상가 건물과 모든 은닉 재산의 소유권을 원고 강윤희에게 전면 반환할 것, 그리고 가장 파탄의 원흉인 오수진에게 위자료를 당장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윤희가 제기했던 이혼 소송 역시 박재훈의 유책 사유가 완벽하게 인정되며 법적으로 깔끔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이제야 10년 묵은 꽉 막힌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네. 우리 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강윤희는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쏟아내며 곁에 앉은 박지수의 두 손을 꽉 쥐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반면 피고석에 앉아있던 오수진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꼼짝없이 뺏기게 되자 사색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피고석 책상을 짚고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수진은 옆에 앉은 박재훈을 매몰차게 팍 밀쳐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털털이 무능한 주제에 어디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그러게 그때 확 죽어버렸으면 됐잖아. 왜 곱게 죽지 못해. 나까지 괴롭히고 난리야. 오수진은 박재훈의 얼굴에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거칠게 집어던지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가짜 사랑으로 겹겹이 쌓아 올렸던 그들의 모래성은 돈이 사라지자마자 그 비열한 바닥을 흉하게 드러냈습니다. 오수진은 씩씩거리며 굽 높은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고는 법정 문을 박차고 매정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버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서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박재훈이 멀어져가는 오수진의 뒷모습을 향해 처절하게 손을 뻗으며 짐승처럼 비참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법정의 무거운 나무 문은 그의 절망적인 절규를 차갑게 삼켜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배신하고 상간녀를 선택한 대가로 이제 그 거대한 빚더미를 오롯이 혼자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지수와 강윤희는 바닥에 기어다니듯 오열하는 박재훈의 추악한 최후를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저런 구역질 나는 인간은 이제 쳐다볼 일말의 가치도 없으니까 그만 일어나서 나가요. 박지수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고개를 돌리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법원의 계단을 따라 눈부시게 부서지며 두 사람의 굽이치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얽혀있던 악연의 굴레를 영원히 끊어낸 모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홀가분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이제 저 상가 건물 환수받은 걸로 지긋지긋한 사채빚부터 단번에 전부 갚아버리자. 강윤희가 법원 앞 벤치에 앉아 맑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 벅찬 희망의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박지수와 강윤희는 법원의 판결문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정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수진 명의로 불법 이전되었던 상가 건물과 현금 자산들이 서류상 완벽하게 강윤희의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피와 땀을 고스란히 되찾은 강윤희는 등기부 등본을 쓸어내리며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이 서류들만 들고 은행에 가면 그 지옥 같았던 독촉 문자들도 오늘로 영원히 끝나는 거네요. 박지수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으며 어머니를 향해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로펌을 빠져나와 주골의 은행에 대출 상환 창구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건네주는 대출 완납 증명서에는 빚이 전부 청산되었다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옥죄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마침내 시원하게 산산조각 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찢어진 채무 서류들은 아휴 쳐다보기도 끔찍하니까 당장 쓰레기통에 다 내다 버리자. 강윤희는 가방에서 수십 장의 지독했던 독촉장들을 꺼내 갈기갈기 찢은 뒤 은행 앞 쓰레기통에 시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박지수는 홀가분해하는 어머니의 팔짱을 꽉 끼며 은행 문을 가벼운 춤을 추듯 나섰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 짙게 드리워져 있던 극심한 불안과 절망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걷혀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오늘따라 두 사람의 맑은 눈에 더욱 찬란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남은 돈으로 우리 상가 1층을 예쁘게 고쳐서 작은 가게나 하면서 오순도순 살아요. 박지수가 어머니의 따뜻한 뺨에 살짝 입을 맞추며 앞으로 다가올 평화롭고 다정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강윤희는 딸의 사랑스러운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날에 참혹했던 고통을 훌훌 털어버리듯 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재훈이라는 끔찍한 배신자의 흔적을 완전히 도려낸 모녀의 일상은 눈부신 속도로 제자리를 굳건히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한 악인들과 달리 모진 시련을 견뎌낸 두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온전한 행복만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인 아빠의 배신과 유언으로 빚더미 앉았지만 내연녀를 상대로 은닉한 재산을 모두 찾아온 사연자님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댓글로 다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늘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